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마 혈맥론, 달마 오성론, 도마복음,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법문이 그겁니다. 근데 이 법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랄까, 또 아니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법문 경전 말고 경전을 가지지 않고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이제 체험을 해서 생활에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과연 우리가 체험하기 전이나 지금 시작했을 때 그 마음과 또 지금 현재의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이랄까, 또 체험을 하고 난 후의 그 생활이랄까, 이건 과연 어떤지,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지 않나 해서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나눔의 시간이라니까 이제 여러 사람 불러놓고 일저일 겪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나눔이 아니고 저 혼자 합니다. 저 혼자 하는데, 공부가 일 체험하고 나서부터 공부 시작이라고. 그게 뭐냐 하면 문제가 아직 썩 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 처음에는 체험을 하고 나면 가볍습니다. 삶이 의문이나 이런 게 나지 않고 가볍고, 또 때로는 그 어떤 의심이랄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지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엄청 옛날의 삶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매일 그렇지는 않거든. 그게 이제 어느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시큰둥해. 그때 그 체험도 맛보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이제 자기가 겪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지요.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내 손가락 밑에 가시래기 드는 게 더 아픕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접수를 하느냐, 받아 넘기느냐. 근데 정말 약 100% 중에서 한 2, 3%도 안 될 때가 안 됩니다. 이 체험했다는 거는 맛만 본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림의 시간이라는 걸 보내지요. 이거 뭐지 또 하면서 또 때로는 또 찾아다니고, 또 어떤 때는 그래 이거였는가 하면서, 그것도 생각인데 사실은 그 생각으로 아기를 맞추려고 하고도 있지.
그랬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부딪히는 그 일들. 참 그냥 넘어가 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이런 일이 심심찮게 드러납니다.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까? 그냥 못 넘어갈까? 뭐냐? 이기 먹고 싶다. 이기 먹고 싶다. 내 말이 맞다. 이거를 계속 고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긴다는 게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겨봐야 또 이겨 먹어야 될 게 또 있어. 그랬을 때 그 안에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나면 이 법 체험했는데 말이야. 왜 이래? 하는 의문 하나, 또 내가 서령 그 순간에 좀 편하고 좋지만은 그런 잣대로 항상 계산을 들이대면은 나만 아는 일이 없어. 그랬을 때는 그게 뭐냐 하면 미움이라는 병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저게 어느 본문에서 많이 얘기했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기억에 나는 제가 참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안에 범인은 누구냐? 그 병명의 주된 바이러스는 뭐냐? 그 병균은 뭐냐? 그 병이라면은 미움. 그 이기 먹고 싶다도 하나의 정상으로 이제 드러나는 일인데 그 미움이라는 게 병이라는 거지. 거기서 뭐 발생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먹고 싶다, 따진다, 시기 질투 나온다, 비교한다 등등. 거기서 발생되는 일이 엄청납니다. 그랬을 때 그 미움이라는 그 병균이라는 거를 또 무엇을 눈을 가리게 만들어 버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막을 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는 그 관계,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미움, 이런 일들은 병이 난 거거든요. 병이 났고 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서령 누가 봐도 상대방이 문제였어.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내 문제만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그게 대두돼야 된다. 그게 치료 중에서 가장 1번 가는 일입니다. 1번지입니다. 1번지. 치료의 1번지는 아무리 상대가 전적으로 100% 저 사람 탓이야 해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때의
내 문제, 내 얘기를,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떠야 된다. 그게 치료 1번지입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자책감을 갖고 나를 쥐어짜는 거, 나를 학대하는 거, 이거 해라, 이건 아니다는 걸 아시지요? 정말 냉정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에고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계속 들이밉니다. 그랬잖아, 짜나 하면서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런 시간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사상, 우리나라 유교뿐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이민 와서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 더욱이 심하기는 심한 거는 있습니다. 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정말 고통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중독자들이 가족들이 모임이라는 데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나라도 만만치 않더라고. 서양 사람들도 특히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는 100여 개 넘는 나라들이 그냥 다 이민을 와서 사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리 캐네디언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원주민들이지요. 그리고 뭐 제일 먼저 왔다는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 영국 이런 사람들 와서 틀을 잡아서 그 인디안들, 네이션 피플들 쳐내고 그 사람들을 뭐 오리지널 캐네디언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 서양 우리가 말하는 서방의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의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곳에 가봐도 우리나라하고 다르지도 않아요. 다 그런 거는 다 있더라고. 그 공통점이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그 미움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역시도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사고의 관념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거 그런 거 이제 잣대를 갖다 대면서 남들 비판하고 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거짓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리젠먼트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원한이거든. 한. 그런 말을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는 몰랐어요. 하도 많이 쓰길래 집에 와서 사진 찾아보니까 그 얘기였어요. 그런 게 많다는 거지. 그랬을 때 자기들의 그 치료 1번지가 자기 보는 건데 이제 그거를 오죽 안 되면은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12스텝이라는 12단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안에 하는 1번지가 뭐냐 하면은 네 자신을 봐라 이거예요. 그 치료 1번지가 그거예요. 니 지금 뭐하노 이렇게 상대방만 계속 보이고 주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하던 그 눈길을 내를 니 지금 한번 봐봐라. 상대방도 니 보고 있는데 니가 니를 한번 봐봐라. 너가 상대방을 보고 그렇게 쪽집게처럼 쪽쪽 찾아내는 그거 상대방도 니를 지금 그러고 있을 거다. 그렇다면 너도 병들고 나도 병들었다. 너도 병들고 나도 병들었다.
그렇다면 네가 니를 한번 봐볼래 이거지. 근데 이 법을 체험을 하면은 그런 과정 싹 필요 없이 그냥 어느 날 막 둥둥 떠듯이 가볍고 그런 일 문제 그냥 책 패스하고 넘어가고 안 그러면은 이해가 되고 참아지고 그리 되는 줄 알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근데 일어나기는 또 일어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 에고의 땄줄이라는 거는 만만치 않구나. 그렇지만 이게 내 의지의 힘으로 그동안에 할라 했던 거 그것 말고 법이 일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알았다. 그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법이 일을 하도록 놔둘 수 있는 힘. 그게 치유였어요. 그게 부활이었어요. 아주 고질적인 병이 뭐였나?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그게 아주 고질적인 병이었다. 근데 어떻게 체험을 했든지 한번 하고 나니까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발버둥 치는 그거는 그냥 부서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일이구나. 이 존재가 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본문을 그래서 하고 있지만 저도 몰라 뭔지 아직. 이 존재가 뭔지 몰라. 그런데 체험을 하고 보니까 있더라 말이지. 있더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일을 하는구나. 그걸 제대로 개합했다는구나. 그게 제대로 법이 제대로 일을 할 때는 그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일어날 일이 다 일어나더라도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다 하더라도 어떻게? 넘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 왜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틀어질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왜 너와 내가 이런 관계를 맺어졌을까? 안 맺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회피하든지 넘어가든지 이러면 좋겠단 말이지. Why me? 하필이면 왜 내고 왜 내 새끼가 저렇고 왜 내 남편이 저렇고 왜 내 아내만 저 모양인가? 이게 우리를 더 어지럽게 하거든. 그 일어난 실제적인 문제보다 그런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의지로 밝혀보겠다고 걱정하고 또다시 더 미워하고 더 원망하고 상대방의 잘못한 짓 핀셋처럼 탁 집어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 본들 별 수도 없는데 내 말이 맞다.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다. 이거 받아내려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것뿐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더라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뭐를 이룩하느냐.
병을 이룩합니다. 병이 들어버려요. 마음만 병들은 것 같지요. 몸이 병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들고 그 병이 자꾸 더 고통을 싣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데 몸도 아프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요. 뭐 그거는 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봐도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면 아프고 그러겠지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경험한다는 거는 뭐냐? 억울한 마음이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랬을 때 몸에 병이 딱 오더라고. 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늙어져서 병이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젊은 시절에 악을 쓰면서 내 몸을 움직였던 그게 마음과 몸에 병이 축적이 돼가고 있었다는 걸 요즘 느껴요. 설령 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암 환자니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서 그렇나? 그럼 그리 안 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체험을 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삶이 공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닥치는 일들이 몸도 아프고 이제 이기 먹고 싶고 또 제가 참으면 바보 되는 것 같고 또 참아지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좀 한번 어떻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다음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먹는 거에 신호가 갑니다. 먹는 음식에. 그리고 소화기관이 삐끄덕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그게 여기저기서 이제 구멍이 나고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면서 또 생기는 또 병들이 있고 기저질환이라든가 이런 데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다 어울려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못 내려놓는 게 뭐냐? 체험을 안 해보면 이게 법이 일을 하도록 놔두지를 못해요. 법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아무리 체험을 해도 이거 그냥 그 꼴을 못 보거든요. 왜? 그 힘이 적기 때문에. 술렁술렁 넘어가 버려요. 내가 하려는 게 뭐냐? 이게 먹는 거 다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그 꼴을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가만히 못 있지요. 그 뭔지 모르게 나만이 특별하게 살고 싶은 거.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신호가 온다는 거는 그게 축복이더라고. 사실은 고통인데. 잡아 앉힐 수가 없으니까 다 부러지고 다 막히고 다 터지고 이런 일이 이번에 생겼어요. 한두 달 전부터. 그냥 뭐 아침 일어나면은 뭐 그냥 팔을 올리지를 못하겠고 다리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내려가지를 못하겠고 근데 이런 집에 살아가 되겠나
이리 싶을 정도로 플랫한데 그냥 단면으로 된 아파트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영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힘들고 이런 가운데 막 다 부러지고 이랬을 때 억지로라도 쉬게 만들어 주더라. 며칠은 뭐 그냥 뭐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제가 저를 보지요. '아 심하네. 심하네.' 근데 인제 이런저런 분들 인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강박증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양상마다. 모양새만 쪼끔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야.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야.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야. 이것만 다르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 특별해지고 싶고 이기 먹고 싶고 니보다 내가 잘나고 싶고 니보다 내가 좀 더 알고 싶고 니보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싶고 그 만족의 선도 없는 그 길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자기 자신에게 안부를 한번 물어준다. 줘 봤는가? "너 요새 어떻게 지내니? 너 살만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는 모자람을 추궁을 할 뿐이지 물어주지를 않아 봤더라고. 자기 자신. 이 뭐 법을 체험해야 된다니까 이 법만 체험하려고 뭐 한국에는 보니까 뭐 이 법문 들어다니고 저 법문 들어다니고 제가 천주교에서 이 팬데믹 이전에 뭐 이 법을 체험하기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이전에 죽자 사자 쫓아다녔지요. 그리 되면은. 근데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잃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똔똔도 아니야. 정말 거기서 잃는 게 더 많았는데 거기서 뭘 찾을 거라고. 그게 뭐냐. 내가 하려는 거. 내 의지로 내가 뭘 하려는 거. 그거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면 될 줄 알고. 그래서 정말 내 안부를 내가 물어주는 거야. "너 요즘 어때? 괜찮아? 힘들어?"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저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얘기해요. 생각이 바뀌어도 행동 안 바뀝니다. 행동부터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 법 공부를 힘들어서 하지 마라 하거든요. 힘들어서 하는 일이 제대로 된 일이 아니더라고. 힘들어서 하는 일은 내 의지로 조작하는 일이에요. 내가 내 왕국을 하나 또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 왕국은 없습니다. 거기서 만족될 왕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법문만 듣고 그냥 그에 대한 원의만 있게 발만 좀 담그고 있어 봐라. 이거더라고. 그리고 체험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니 잘 있나?" 한 번씩 물어가면서 그냥 사는 게 공부더라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사는 게 공부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어떨 때 힘이 안 드느냐. 법이 일을 할 때 힘이 안 들어요.
법이 일이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을 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 일도 없는 일만 그건 못하다. 좋은 일이라는 그게 인생살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누가 안다. 모릅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그 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달달한 꿀 그거 빨아먹자고 그래 피곤하게 우리가 내 잣대를 갖다 여기저기 갖다 먹인 거. 그게 내쉬기는 길이었더라고. 난 피곤할래. 난 괴로울래. 이라고 사는 삶이었어요. 나는 고통스러울 거야.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법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제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힘들여 산다고 성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힘들게 산다고. 될 일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되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받아들임의 비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그게 오죽하면 비법이라 하겠습니까? 받아들임이라는 그거는 맨 마지막에 이것저것 다 겪고 막판에 받아들임이라는 거. 그거는 내가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평등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일이고 받아들임은 특정한 누군가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공부도 안 하고 법을 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지요. 안 그러면 나무 밑에 앉아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거. 그거 하지 않고 이 법을 체험한다면은 이 법이 일을 하게 되고 내 삶은 조작의 물결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조작의 물결은 허무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허무하지요. 그렇게 안달복달해서 성취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그거야. 허무합니다. 그러니 법이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네 저거네 할 거 없이. 그리고 그거 안 되는 날, 그렇게 안 되고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저런 일로 이겨먹고 싶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할지언정 그게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법에 의해서 또 해결이 되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거는 순간이라도 회복이 어렵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기서 발동하는 게 뭐냐? 자존심이죠. 그 썩을 막 개나 물고 가지. 그놈의 자존심.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이 짓들입니다. 그럼 자존심. 먼저 고개 숙이기 싫고 손 내밀기 싫은 그놈 자존심. 그게 일 다 망치거든요.
근데 60, 70, 80이 되어도 아는 아대로 어른은 어른이라고 그러면 자존심 못 굽힙니다. 죽는 줄 압니다. 그거 굽히면 지옥 가는 줄 알지요. 그게 지옥이지요 사실은 진짜. 뭐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시간 중에 법이 일을 하는 건 과연 뭘까? 절대로 정말 아셔야 될 일이 절대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는 일이 이 법 체험하면 그런 일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있습니다. 내가 법을 체험한 거는 한 하루에 24시간 중에 5분 그렇게 생각해도 많은 겁니다. 처음에 그냥 한번 이 법이라고 스치고 지나간 앞뒤가 뚝 끊어지고 좀 이상한 평소 때하고 좀 다른 멍해지는 거 뭐 등등. 그렇지만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인간관계 안에 있어서 스파크가 이제 벌어졌어요. 이미 벌어졌는데 그걸 회복하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이 법 공부에는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조작이거든요. 방법을 내비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법 공부에는. 그런데 그 회복하는 시기가 말이 좋아서 회복이지 복닥거리는 시간입니다. 니 어찌 그럴 수 있노? 뭐 자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화살을 절대로 안 대고 상대방이 계속 because of you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why me 왜 나에게 이러느냐 그런 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지요. 이 복닥거리는 게 그게 회복의 시간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해? 미안하다 할까? 내 잘못한 거 조금 더 생각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쪽 잘못한 게 더 많아.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사실 그때 손 먼저 내미는 사람이 자유를 빨리 누리는 그걸 모르거든. 알고는 있어도 이 에고가 만만하게 말을 들어주지 않아. 또 변명을 또 핑계를 또 갖다 붙입니다. 지금 내가 이러면은 또 그래 또 그럴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미숙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표현 방법. 그것도 큰 스킬이거든요. 그걸 부부간에서부터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학습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교육은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쁜 거고 좋고 이 말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 표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것만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스파크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화해하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 누군가가 먼저. 아빠가 먼저, 엄마가 먼저. 아, 저렇게 어제는 싸움을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화해를 하네. 이거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싸움을 또 할 수도 있어. 화해하다가. 또 싸움을 저렇게 하네. 또. 하지만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내 느낌만 얘기하는 거. 네가 이랬기 때문에 난 이랬다.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자녀 같으면 너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게 뭐냐면 느낌에는 윤리성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에 윤리성이 없거든요. 내 느낌 그렇게 느꼈다는데 그걸 그렇게 느끼지 마라. 네 그렇게 느껴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거든요. 그거는 진실이거든요. 난 너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근데 싸움하면서 그냥 내가 네 죽일 거야.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까지 가는 대화는 어렵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형제간도 그럴 때 있는데 저보고 손가락질 하시겠어요? 어찌 그렇게 건너. 뭐 꼭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라도 저거 진짜 꼴보기 싫다. 어찌 저럴 수가 있노?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는 제가 막내를 컸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느낄 만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니 오빠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막막한 얘기들 많이 하시대요. 그러듯이 자기 자신의 그 화살을 자기가 돌려볼 수 있고 그랬을 때 내 느낌만 얘기를 한다. 그런 화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법을 체험하고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이 법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내 느낌만, 내 잘못한 거, 그리고 내 얘기, 내 느낌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그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상대가 치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미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네 그 생각은 아니야. 그거 고쳐먹어. 이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의 그 아픔을 어떤 화법으로 표현하느냐. 상대방 네가 이리 했기 때문에 내가 이리 이거 말고 네가 그런 거는 놔놔놓고 그걸 비판을 하지 않고 한 번은 덜 주워주기는 한. 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런 느낌이었다. 무시당한 느낌이었다. 미움당하는 느낌이었다. 그건 진실이기 때문에 상대가 꼽힙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의 자기 마음을 자기가 또 순간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단점을 콕 찌르잖아요. 그 완전 탁구공이 돼가지고 바로 내 잘못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우리가 그 감정에 죽고 살고 하는 거는 그 정도로 나약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빨리 자유를 누립니다. 그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이 그 다음이고 사실은 내가 먼저 자유를 누리고 살면 그보다 더 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법을 체험을 하면 어떠느냐. 그 역시도 그런 말 하는데 그 자존심 꾸게는 그 이런 일들이 법이 일을 하더라니까. 법이. 그냥 내 마음이 그리 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좀 속된 말로 쪽시럽지 않아.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인제 딸하고 크게 인제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인제 제가 그 사용해야 했던 제 감정만 제 느낌만 표현하는 그걸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 두니까 그게 눈송이처럼 부러져 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똑같은 방법으로 화살이 날아오니까 그거 탁 맞받아치면서 "오늘 이야 내가 한번 해 보자." 인제 그게 벌어졌지요. 그랬을 때 옛날 같으면 '어이구 내가 법을 체험한 사람이 깨달음을 체험했다는 사람이 이래가 되겠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뭐 숨기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초연해지면서 난 불안한 거는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불안한 거는 뭐냐. 이 딸년이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지는 지대로 지 화풀이 한다고 했는데 저도 또 가만히 안 있지요. 그래서 듣고만 있었겠습니까? 그건 네 문제니까 인제 네가 해결해야 된다고. 불호령을 내렸지요 저도. 어. 그러고 나니까 제 잘못한 것만 속 남더라고. 딸이 나에게 한 고가운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 딸년이 또 뭐 힘들어하면 어쩌지. 또 애기 봐주러도 가야 되는데 오라 소리도 안 하니까 또 나서지도 못하겠고 그 얄궂은 그 자존심. 왜냐하면은 그 남편이 막 옆에서 막 엄청나게 또 훈수를 들었거든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절대로 인제 "너희 엄마 인제 부르지 마라." 인제 뭐 "전화하지 마라." 인제 이런 아빠가 그래 놓으니 이 뭐 함부로 달라들지도 못하지. 그런 상황에서 순간순간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가 있나. 애를 둘이나 떡을 치고 있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 음. 그건 조작은 아닙니다. 내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건 아니더라고. 그럴 때 정말 하느님 아버지 하는 외마디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 안에는 뭐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가 아니고 몽땅들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썩을 놈은 내 이 자존심. 그리고 저 딸이 좀 편해졌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누구 원망하고 저렇게 살 건가. 그러면서 일을 하다가도 그냥 멍하니 있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존심 접고 제 느낌만 제 카톡으로 보냈어요. 어. 그 애미의 그 딸인데 뭐 쉽게 지가 먼저 엄마하고 달려올 딸년도 아니고 싶어서 제가 먼저 자유를 누리려고. 제가 뭐 사람이 좋아서 엄마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도 이기적이지요 어찌 보면. 제가 자유를 먼저 누리고 싶어서 며칠 기다리다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딱 요점만 내가 써 놨더라고.
네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의아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참 충격이었다. 그런데 너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만하면 잘 사는 거다. 두 아이 엄마로서 잘 살고 있고 너도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나니까 써가지고 보내고 나니까 며칠 이래로 보지를 안 하더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제 마음이 훨씬 편했어요. 우리가 법법하지만은 하루 종일 법법하고 살겠어요? 생활 이모저모에 법 갖다 대고 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 시간들이 그냥 흘러갑니다. 제가 법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법법하고 사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다른 선지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정말 공부가 깊어진 사람들 어떤 분들이냐, 법하는 그걸 아예 모르고 사는 그게 정말 공부가 깊어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며칠 지나도 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제 느낌을 그대로. 네가 이래가 되겠나? 뭐 네가 이래서 내가 어쨌다. 이게 아니고 난 그때는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너도 편해졌으면 좋겠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생각해 가면서 엄마한테 얘기할 거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법이 일을 하는구나. 법이 일을 하는 거지. 내 어떤 생각, 내 계산, 이거는 판판이 조작이고 서로 없어질 일들이구나. 그거에 목을 메고 살았구나. 왜? 병들었기 때문에. 중생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그 병으로서 우리는 아야아야 하고 살았구나. 누구 때문에다 아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아팠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 생활 안에서의 그 법이 일을 하는 일이 과연 뭘까? 그 두 수 없습니다. 저도 두 수 없는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는 한번 좀 나눠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법 공부를 하고 경전으로 법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은 또 생활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거는 아기가 딱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붉어져서 옆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있고 이건가 저건가 그리 싶은 그 갈등이 있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런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